지표면 그리고 대기 꼭대기에서 관측 결과 온도는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막는 길은 태양에너지를 차단하는 방법이고요. 온실 가스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지금 현재 우리가 배출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기후변화는 일어납니다. 이 엘니뇨 때문에도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 화산 폭발 때문에도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과 과학이 만나는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저는 유시연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죠? 네. 혹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보셨습니까? 그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다면?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지만 날씨가 어땠어요? 춥고 막 눈이 오고 그랬죠? 그러면 혹시 투모로우라는 영화도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쵸? 이 두 영화가 다 밖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문제가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지구온난화였다고 하죠. 참 많은 분들이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걱정이야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려고 하면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신 교수님을 모시고 좀 쉽게 설명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까? 바로 최영상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제가 지구온난화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구온난화면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영화 속에서는 갑자기 그렇게 빙하기 같이 추운 날씨가 되는 건가요? 지구온난화라는 거는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지구가 몸살 감기에 걸리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어느 곳에는 더 추워지고 어느 곳에서는 이제 태풍이 더 많이 많아지고, 네. 뭐 그런 이제 재해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냥 뜨거워지는 것만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추운 재해,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방지해야겠죠? 알아야지 방지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께 박수로 좀 강의를 부탁을 드려볼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 지구온난화 해서 이제 좀 지겨우시죠? 저도 이제 좀 민망할 정도로 이제 많이 질문도 받고 이제 답변도 드리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굉장히 더웠는데 더우면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덥다고 하고 또 좀 요즘에 날씨가 쌀쌀해지면 지구온난화가 이거 가짜가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과연 그러한 것들이 왜 생기는지 지구온난화라는 얘기가 왜 자꾸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반박에 대한 의견과 연구 결과들이 왜 자꾸 나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보시면 최근 15년간 이제 그 전 지구 평균 온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구 온난화를 몸으로도 못 느끼지만 사실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최근 15년간 사실 지구 온난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당히 정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 98년에 엘니뇨 때문에 지구 온도가 껑충 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 산호초의 16%가 죽었고 또 인도양의 90%의 또 산호초가
백화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지장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 다시 떨어졌고 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14년까지 온도가 계속 정체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15년, 길게는 17년간 이제 정체가 된 것 때문에 미국의 일부 이제 회의론자들이 미국 국회에까지 나와서 지구 온난화를 멈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제 그 의견이 이제 분분해지는데요. 저 그림은 15년간의 그림이지만 저걸 한 60년간의 그림으로 다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방금 보여드린 그 기간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저 파란색 선을 보시면 그 파란색이 지구의 평균 온도선인데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 15년 동안. 그런데 그 이전에는 증가했고요. 그보다 더 이전에는 또 온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대처수상이 빙하기가 온다고 했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은 하와이에서 관측한 이산화탄소의 증가량입니다. 그 빨간색 선은 계속 증가하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또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 선 중에서도 이제 화산이 폭발했을 경우에 온도가 떨어지고요. 왜냐하면 화산이 터지면 그 화산재로 인해서 햇볕이 차단되고요. 그럼 지구 온도가 0.5에서 0.8도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구는 항상 다시 회복해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온도가 피크를 치는 경우가 계속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엘니뇨나 이제 다른 원인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구의 온도는 굉장히 변화무쌍함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는 그냥 증가했죠.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산화탄소의 온난화 능력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도 의심이 좀 드십니까? 사실은 그 온난화에 관련된 그 출발점은 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 그런 과학적 사실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최근에 전 지구에서 지금 나사나 유럽에서 관측하고 있는 이제 인공위성 자료를 모두 종합해서 본 결과 지표면 그리고 대기 꼭대기에서 에너지가 조금씩 남아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0.6W/km 정도 되는데 양으로 따지면 그 에너지가 어디 다른 데 쓰이지 않으면, 어디 다른 곳으로 숨지 않으면 지구의 온도를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관측 결과 그 남는 에너지가 결국 온도를 올릴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온도는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 그 에너지 관점에서 따지면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막는 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 에너지를 차단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하거나 아니면 붙잡아 놓는 그 온실 가스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태양 에너지를 막는 방법은 영화 설국열차의 그 배경이 됐지만 미세먼지를 성층권, 그러니까 그 대기에 한 15km 이상까지 이렇게 쏘아 올리면 그 대기는 상당히 이제 안정한 대기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쏘아 올리면 한 5년에서 최장 20년까지 미세먼지가 침적되지 않고 지구를 이제 여행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미세먼지가 태양 에너지를 차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차단하면서 지구를 조금 냉각시키려는 좀 황당한 이제 실험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그게 설국열차 배경으로 쓰인 겁니다. 두 번째는 좀 더 황당합니다. 우주에 인공위성에다가 거울을 달아가지고 약간 인공 일식, 계기 일식이라고 하는 그 일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황당하지만 결국 아이디어는 태양빛을 차단해서 이 온난화를 막아보자 이런 거고요. 좀 더 현실적인 아이디어는 이게 실제로 지금 개발돼서 이제 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배는 그 해수면에서 그 해수를 이렇게 펌핑을 해가지고 해염 입자를 이렇게 흩뿌립니다. 대기에. 그러면 그것이 구름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실 구름을 만들면 햇볕이 차단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냉각화가 된다 이런 거고요. 네. 이거하고 좀 이제 다른 어프로치는 뭐냐면, 차라리 그냥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그 철분을 해양에다가 뿌려서
그 해양을 영양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이 막 자라고요. 그럼 그 플랑크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또 산소를 내뿜으니까 이산화탄소 줄어든다. 또 고기도 많이 모인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어장도 생긴다.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도 본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지만 실제 미국이나 선진국 등지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제가 단언컨대 이산화탄소가 직접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은 사실상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해양, 이 넓은 대양이 우리 지구에 있는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흡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가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수증기입니다. 수증기는 계절별로도 다르고요. 지역별로도 많이 달라서 그러니까 수증기가 상당히 변화무쌍한데 이 수증기가 굉장히 파워풀한 온실가스입니다.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 그 자체보다도 사실은 수증기나 다른 어떤 물질에 의한 그 온실 효과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산화탄소의 왜 에너지의 그 저장 능력을 굉장히 작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로 이제 이산화탄소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그림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그 이산화탄소가 포집하는 에너지의 양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온도 증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280 이제 ppm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있었고요. 지금 이제 곧 그것의 2배가 되는 560 ppm에 이제 도달할 겁니다. 지금 현재 한 400 ppm까지 갔고요. 그리고 그것의 2배가 되면 이제 1120 ppm이 될 겁니다. 이게 그 이산화탄소가 2배증이 되면 2배가 되면 같은 양의 그 에너지를 이산화탄소가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200에서 560 가는데 한 150년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560에서 1120 ppm까지 가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림에도 그 에너지를 포집할 수 있는 능력은 똑같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에너지 포집 능력이 상당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지금 현재보다 2배가 됐을 때마다 항상 1도가 올라가는데 이거는 그 어떤 물리 현상입니다. 물리 법칙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서 온도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산화탄소 자체 때문에 온도가 무한정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수증기와 같은 변화무쌍한 대기 중에 다른 온실가스가 그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따라서 더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 이산화탄소 증가해서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높은 온도에 대해서 수증기량,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증가합니다. 수증기가 많아지면 수증기도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를 포집합니다. 그 포집된 에너지는 다시 온도를 올리고요. 이것이 바로 양의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죠. 그런데 과거에 이제 그 지구의 역사상 온도가 뭐 100도, 200도까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빙하기,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간빙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한 5도 정도의 차이밖에 안 됩니다. 전 지구 평균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러한 그 바로데모김 작용이 많이 있다면 지구가 아마 무한정 온도가 올라갔을 겁니다.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수증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테니까요. 사실은 지구는 강한 회복 능력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CO2가 증가해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해서 모든 물체의 온도 그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서 그 물체의 에너지가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된 에너지가 더 많아지고요. 그럼 지구 에너지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다시 떨어집니다. 이러한 그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또는 쉽게 얘기해서 역대모김 현상이 사실은 지구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테판 볼츠만의
규칙 대목임이 없을 때, 회복 능력이 없을 때 상상해 보면 이런 그림과 같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산 재로 인해서 이 음의 복사 강제력이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온도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화산이 한 번 더 터지면 온도가 다시 줄어들고 화산이 세 번째로 터지면 온도가 다시 줄어듭니다. 마치 계단처럼 온도가 뚝뚝뚝뚝 떨어질 텐데요. 실제로는 이런 현상은 관측되지도 않았죠. 회복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즉 화산이 터지면 온도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뚝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로 온도계로 관측한 관측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관측 결과에서도 입증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산화탄소의 그 온실 효과 그 자체보다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든 논란은 사실은 피드백이 양이냐 또는 피드백이 음이냐 여기에 초점이 지금 맞춰지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할 때 만약에 피드백이 없거나 아니면 모든 피드백이 합쳐져서 피드백이 없는 것처럼 된 시스템이라면 지금 1번 그림처럼 1번 선처럼 거의 그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처럼 그 피드백이 조금이라도 포지티브 피드백이 조금이라도 존재를 한다면 양의 피드백이 조금이라도 존재를 한다면 이제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미래 기후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UN 그 기후변화 협약에 이제 따르면 그 정부가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3번 그림처럼 지구의 온도가 이제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일부 기후 모델은 이거보다 더 온도가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지금 어떤 게 맞느냐 틀리냐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 사실 20세기의 그 저명한 과학 철학자라는 그 칼 포퍼라는 교수님이 과학은 반증주의에 의해서 발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1번 시나리오가 맞는지 4번 시나리오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3번의 어떤 유엔의 동의에 대해서 2번이 맞다든가 아니면 1번이 맞다는 어떤 그 반증주의적인 결과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 그 기후과학이 그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너무 불확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기후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산화탄소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이산화탄소를 지금 현재 우리가 갑자기 배출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기후변화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엘니뇨 때문에도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 화산 폭발 때문에도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멈춘다고 해서 기후변화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후변화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막아도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더 기후변화에 적응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고 이제 투자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온난화로 걱정하시는 분들께 일말의 희망을 주시는 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회복 능력을 좀 믿어보자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자,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고요. 저 뉴스를 보면은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뉴스도 있고 기사도 있고 그리고 점점 주춤해지고 있다는 기사도 있다는 걸 봤는데요. 왜 이렇게 기후 예측 분석이 전문가들마다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만약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예측을 하신다면 50년 후에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된다고 예측하시는지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지구 평균 온도가 지난 100년 동안에 0.8도 정도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그보다 2배, 3배.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 50년간 한 2도 정도 올랐고요. 오히려 또 냉각화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 기후변화 양상이 다 다릅니다.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수치들을 내놓는 그런 원인이고요. 그리고 50년 후를 예측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대답을 명쾌하게 드릴 수가 없는 게 이제 저 자신도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모든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0.5도 정도 증가하는 것은 이제 피드백이 아주 적은 상태고요. 그리고 한 3도 정도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50년 후에. 그럼 그건 피드백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지금 진짜 피드백을 찾기 위한 사실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내일 일기예보도 가끔 틀리는데요. 50년 후에 그 기온을 지금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겠죠. 네. 근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예전에는 뭐 경상북도에서 네. 사과가 많이 재배됐다고 하면 네. 요즘은 그 사과 재배지가 점점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남쪽 지방에서는 뭐 아열대 지방에 그 과일들이 재배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어찌 보면 그 온난화로 인한 것의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좀 더 빠른 온난화를 겪고 있는 그 지역에 속해 있고요. 특히 그 우리 같은 항온 동물은 못 느끼지만 그 식물이나 또는 변온동물 그들은 사실 1도 증가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 생태계를 연구하시는 그 분들에 의하면 1도가 증가하면 생태계의 그 분포가 한 200km 정도 상승한다고 북쪽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있긴 있네요, 영향이. 네, 네. 있죠. 상당하죠.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뒤로 전해주세요, 마이크. 네. 교수님께서 아까 그 지구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긍정적으로 해주셨는데요. 또 일부 학자나 다른 전문가들은 지구가 지금 한계치에 와 있다. 자정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리고 몇 년 전에도 뭐 프레온가스라든지 오존층 파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이런 생태계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일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협약이 이제 기후변화 협약이고요. 그리고 오존포를 이제 줄이고자 하는 노력, 그러니까 CFC라는 그 냉장고 냉매가 되는 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위해 협약한 게 이제 몬트리올 협약입니다. 몬트리올 협약은 성공적인 협약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CFC가 줄어들면서 지금 오존 홀이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많이 지금 증거가 지금 그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게 이산화탄소는 이제 CFC하고 달라가지고 한번 배출되면은 한 10년에서 한 이제 100년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그럼 줄인다고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또 이산화탄소를 50% 줄인다라고 하면 공장을 50% 닫아야 된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현재 신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한. 그래서 산업계 경제 피해도 또 예상이 되고요. 회복 능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생각할 거는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배출하면서 우리가 과연 지구가 회복할 시간을 줬느냐를 따져보면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한번 배출을 시켜놓고 이산화탄소가 계속 대기 중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구가 회복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산 폭발 같은 경우는 한번 폭발하면 회복이 되는데 이산화탄소는 배출시켜 놓으면은 그것이 계속 지구 온도를 높였기 때문에
적절하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줄이면 지구는 반드시 회복한다. 근데 줄이는 것이 정말 어렵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앞으로 온난화가 아주 극심해질지 아니면 조금 뭐 나아질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좀 인류가 행동한다면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이겠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할까요?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최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경 문제를 다룬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었을 때 개구리는 바깥으로 튀어나오려고 하지만 찬물에서부터 서서히 온도를 올려갈 때는 그 개구리가 튀어나오지 않고 머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온도는 우리 인류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겠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후손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람과 과학이 함께하는 사과나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